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이클 서머스의 겨울의 벚꽃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우정, 사랑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전 4시에 2.5톤짜리 듀스의 긴 녹색 줄이 시끄러운 트림 소리와 함께 캠프 드레이크를 출발했습니다. 남자들은 단단한 나무 벤치에 앉았고 각쪽에 8명씩 앉았습니다. 그들은 야전 가방을 바로 앞에 놓았습니다. 총 16개였고 각각 보병 소총수의 표준 장비로 가득 채워져 총 1280파운드였습니다. 남자들은 기꺼이 가게 되었다. 그들은 마주 앉아 아침의 어둠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3시간 동안 잠을 자서 지쳐 있었다. 그들은 반쯤 어두워지고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도시를 비추기를 참을성 없이 기다렸다. 잭은 가끔씩 굳어 앉아 등을 열린 나무 판자에 눌렀다가 등 움푹 들어간 곳에 낀 경련을 풀려고 하듯 앞으로 몸을 숙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했고 가게 되어 안도했다. 잭은 남자들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딱딱하고 강인해 보이는 보병 소총수의 얼굴이었다. 그들 사이에 있는 것이 그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인디애나주 게리, 아칸소주 리틀록, 아이다호주 보이시, 조지아주 메이컨, 뉴욕주 뉴욕, 워싱턴주 시애틀 등 서로 다른 도시와 마을에서 온 다양한 모양, 각도, 창문의 표정이 콜라주였다. 그는 그들이 가진 장비를 살펴보았다. 각 가방은 똑같아 보였다. 보병 장비로 훌륭하게 채워진 튼튼한 둥근 올리브색 녹색 배낭. 야전 재킷, 판초, 바지 2벌, 모직 양말 2켤레, 속옷 2벌, 여분의 셔츠, 모직 담요, 지도, 나침반, 수류탄 2개, 탄약 벨트, 손전등, 8발 39경 카트리지 클립 10개, 참호삽, 10인치 톱니 칼, 총검. 거북이 같은 강철 녹색 냄비는 무게가 5파운드였고 80파운드 가방에 조심스럽게 고정되어 있었다. 각 군인 옆에는 레이테, 이오지마, 오키나와의 희미해진 전투에서 나온 광택이 나는 강철 살인 기계인 M1 게런드가 있었다. 짐승 같은 행렬이 도쿄에 이른 아침의 새벽전 황혼을 뚫고 울려 퍼졌다. 길은 가끔씩 길 잃은 고양이, 멍한 눈을 한 개, 그리고 가끔씩 흐트러진 일본 전쟁 참전 용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어 있었다. 우울하게 해진 제복을 입은 남자들, 방향타 없는 버림받은 자들, 잊고 싶어하는 사회에 의해 담배꽁초처럼 밀려났다. 새벽전 도쿄는 도매상과 소매상이 600만 명의 주민의 상품으로 매장을 가득 채우며 북적였다. 하지만 잭은 옆에 있는 남자들처럼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침 해가 부드럽고 꿰뚫는 듯한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고 아스팔트 도로에서 저녁 이슬을 증발시켜 차량 바닥 주위에 떠있는 가느다란 흰 안개를 만들어냈다. 해가 뜨면서 남자들은 더 활동적이 되었다. 그들은 움직이고 서로 밀치고 주변을 관찰했다. 트럭이 도쿄 외곽과 활기찬 항구 도시 요코하마에서 남쪽으로 굴러가면서 그들은 새로 다림질한 파란색과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기쁨에 찬 아이들의 미소와 손을 흔들었다. 이봐, 군인, 미국 최고야. 그리고 그들은 80세의 구부정한 이가 없는 가게 주인들이 가게를 정리하며 재빨리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일부는 깊게 주름진 눈과 가죽 같은 피부로 웃었다. 그들은 짙은 회색 기모노를 입고 머리를 완벽한 모양의 빵으로 묶고 아기를 따은 밧줄 배낭으로 느슨하게 등에 메고 있는 매력적인 젊은 엄마들을 보았다. 그리고 젊은 어머니들은 자기 세대의 젊은 외국 정복자들을 살펴보았고 어떤 어머니들은 몸을 숙여 미국인들에게 존경의 미소를 지었다. 여행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그들은 빽빽한 요코하마 시를 떠나 넓은 간토 평야로 향했습니다. 간토 평야는 벼와 채소 농장, 구릉숲, 낮은 언덕, 푸른 계곡이 있는 평평한 농업 분지입니다. 후지산 기슭에 다다르고 남일본 알프스로 알려진 봉우리의 선을 넘어감에 따라 풍경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도시의 광경과 소리를 떠나 남자들은 산 공기와 시골의 흙냄새가 폐를 채우고 몸을 삼키면서 더욱 활력이 넘쳤습니다. 풍경은 일하는 농경 풍경으로 가득 차서 녹색, 금색, 빨간색, 노란색, 갈색의 생동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서서 광경을 가리켰고 다른 남자들은 사진을 찍고 야유하고 소리쳤으며 체커보드 풍경을 지배하는 후지산의 첫 번째 탁 트인 전망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남자들은 그것이 조지아, 캘리포니아, 아이오와, 루이지애나의 즐거운 시골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잭은 구릉지 시골을 바라보며 자유롭고 들떠있고 살아있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느꼈다. 그는 오랜만에 더 큰 기쁨을 느꼈고 21년 동안 이런 기분을 주로 느꼈다. 그는 다른 남자들과 함께 서서 그들과 합류하여 후지산의 원뿔 모양 정상을 처음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야유하고 환호했다. 후지산은 신처럼 12,397피트까지 솟아올랐다. 하지만 그는 작은 농장, 붉은색과 파란색 기와 지붕이 있는 소박한 마을, 초원, 강계곡, 수정처럼 푸른 호수, 짙은 녹색 숲의 매혹적인 풍경에도 똑같이 흥분했다. 약속해요. 그는 트럭의 나무 판자를 옆에 움켜쥐고 있는 유진에게 말했다. 저는 그 산을 오를 거예요. 그래,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유진이 물었다. 모르겠지만 후지산 정상에 서면 이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일본 전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실 건가요? 물론이지. 나도 같이 갈게. 언제, 어떻게 가는지 말해주면 갈게. 유진이 약속했다. 그들은 웃으며 악수했다. 잭은 여행의 마지막 구간 동안 유진이나 다른 남자들에게 말을 걸지 않고 단단한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대신 그는 일본의 강인한 농부들이 밭에서 일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층이 넓은 원뿔 모양의 모자가 늦여름의 햇살로부터 얼굴을 가렸다. 이 섬유질 많은 사람들은 고대 물소와 함께 현대식 트랙터를 운전하며 수백만 명을 먹일 수 있도록 짙은 갈색의 양토에 매끈한 선을 그었다. 익은 밭은 그를 매료시켰다. 갓 수확한 쌀이 황금빛 부실로 길게 늘어서 대나무 기둥 위에 드리워져 곡식을 떨어뜨렸다. 그는 녹색과 주황색 풍경의 퍼즐에 둘러싸인 작고 빽빽하게 모여있는 마을과 곧 사라질 더 전통적인 세대에 감시하는 눈 아래서 뛰어다니는 웃는 아이들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는 엉성해 보이는 게 울부짖는 붉은 수탉, 그리고 수백 년 전에 조상들이 직접 지은 오래된 목조주택의 들보에 진주처럼 매달려 있는 단단히 엮인 크림색 양파와 흰색 마늘끈을 바라보았다. 그는 스케치북을 들고 단단한 나무 벤치에 앉아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던 말 중 하나를 떠올렸다. 잭, 아름다움을 찾아야 해. 아름다움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그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맹렬히 노력했다. 어머니의 손에 든 붉고 젖은 얼음 사탕을 먹는 어린 소년, 뼈만 남은 밭을 가로질러 쌀을 수확하는 노인 농부들의 줄, 그리고 후지산을 배경으로 한 아시오의 화려함. 그림은 세련되거나 매우 자세한 스케치가 아니었다. 대신 경험을 기념하고 작가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느긋한 회귀 모음이었으며 그의 인생 내내 이 스케치로 돌아갔다. 1600의 호송대가 캠프 후지로 들어섰다. 남자들은 차량에서 떨어져 나와 유명한 산을 마주보며 대열을 이루었고 별과 줄무늬는 크고 움직이지 않고 비참하게 70피트 높이의 깃대 위에서 처져 있었다. 차량이 멈추자 더위가 불쾌하게 내려앉았고 대각질 먼지 구름이 남자들의 땀에 젖은 얼굴에 떨어졌고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며 서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열사병을 두려워했습니다. 몇몇 불행한 남자들은 캠프 드레이크를 떠난 후로 소변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불쌍한 군인들은 이를 악물고 성령의 구원을 약속하며 바지를 더럽히지 않는 사면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0분 동안 주의를 기울인 채 서 있었고 마침내 생존수 중령이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령은 38세의 키가 작고 땅딸막한 남자로
튀어나온 가슴과 강력한 팔을 가지고 있었고 진주만 공습 전 웨스트포인트에서 권투를 했으며 강인함과 엄청난 총잡이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는 조지 패튼 장군의 7군에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싸웠고 시칠리아 카로니 산맥에서 트로이나 전투에서 용맹을 보여 은성 훈장과 퍼플 하트 훈장을 받았습니다. 군 전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존스 대위는 쌍안경으로 트로이나 전투가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았고 독일군은 몬테 바실리오 근처 언덕에서 그의 1소대와 3소대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살을 두려워한 그는 격렬하게 욕설을 퍼붓고 브라우닝 자동소총, 수류탄, 바주카포를 움켜쥐고 지프차를 징발하여 매복 공격 전에 그의 부하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 다음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매우 위험한 지형을 고속으로 달려 그의 소대의 최전선 위치로 가서 부하들을 남서쪽으로 재배치하고 독일 저격수가 그의 엉덩이를 쏘기 전까지 혼자서 파괴적인 반격을 이끌었습니다. 대령이 진영에 접근하자 남자들은 경외감에 휩싸여 서 있었고 일본의 무더위에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다. 그의 얼굴은 둥글게 보였고 광대뼈는 다른 얼굴 특징과 비례하지 않았는데 부분적으로는 그의 뺨의 추악함을 드러낸 가시 같은 열발진 때문이었다. 대령의 입술은 말라붙고 부어 있었고 턱은 안쪽으로 움푹 들어갔고 양배추 모양의 이마로 인해 엄청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두꺼운 검은 콧수염이 2개에 부풀어 오른 붉은 입술 위에 있었다. 그는 추악했고 군인들은 대령이 행동만으로 계급을 만들었다는 것을 충분히 통찰력 있게 알고 있었다. 신사님, 캠프 후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존스 중령입니다. 저는 3주 동안 대대의 활동을 지휘할 것입니다. 5분간 오줌 누는 시간 동안 해산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남자들은 재빨리 대열을 깨고 화장실과 쾌온색 오두막의 보호용 그늘로 도망쳤다. 중년 농부의 아내 몇 명이 얼음물, 차가운 칠업에 녹색병, 캐러멜 색 코카콜라, 그리고 기타 쿠키와 땅콩 간식을 서빙하며 분주히 돌아다녔다. 유진은 물과 병에 든 코카콜라를 가져갔다. 그가 먼저 마신 코카콜라는 병의 바닥을 하늘로 기울였다. 맙서사, 정말 맛있네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너무 격렬하게 게으르게 트림을 하자 몇몇 남자들이 펄쩍 뛰었고 4피트 8인치 키의 콜라를 서빙하는 농부의 아내는 짧고 놀란 비명을 질렀다. 와 스고이, 정말 대단해요. 그 개자식 대령이 날 겁먹게 만들어 퍼킨스가 조용히 느리게 말했기 때문에 좁은 원 밖에 있는 남자들은 들을 수 없었다. 그는 못생기고 흉측해 보이고 속옷을 입은 방울뱀보다 더 무섭다. 로버트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했다. 존스 대령은 싸움을 갈구하는 타입으로 보이고 나는 그들을 볼 때마다 피하고 싶어. 월터 에벗이 말했다. 나는 잔디와 여자 때문에 웻과 패디와 싸우는 게 지겹다. 잔디와 여자에 관한 거야, 친구야. 내 말을 기억해. 그리고 만약 어떤 멍청이가 나하고 싸우려고 한다면 2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웻에게 한 번도 상처를 입은 적이 없어. 아, 여디나 먹어, 터프가이. 유진이 월터에게 말했다. 넌 입만 빨리 움직이는구나. 내가 널 이 세상에서 영원까지, 그리고 다시 이 세상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좋아요. 이제 그만 허풍은 그만하고, 여러분. 캠프 후지에 둘 다 묻히기 전에 입을 다물어 잭이 말했다. 어쨌든 대령에 대한 예감이 좋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대열에서 벗어나게 한 걸 보셨잖아요. 그러니 곤경에 처하기 전에 대열을 정비합시다. 대령이 중대원들에게 연설하기 위해 돌아오기 몇 초 전에 그들은 재빨리 대열을 정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캠프 후지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1941년 12월 7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되돌려주기 위해 선원, 군인, 해병대, 공군의 두려움 없는 희생 덕분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그 자유를 위해 싸우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 그 자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임무는 여러분의 대대장인 제가 확고한 진지함으로 받아들이는 책임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이 신성한 땅에서 여러분은 앞으로 21일 동안 작전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곳은 700년 전부터 군인들을 전투에 대비해 훈련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가마쿠라 봉건 정부는 1198년에 후지산 기슭에 있는 이 신성한 캠프에서 3만 명의 사무라이 전사를 훈련시켰습니다. 일본 제국군은 이 시설을 이용해 아시아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파시스트 침략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제 미국 육군은 모든 인류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시설을 통제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분의 지휘관은 앞으로 3주 동안 지원 장갑차와 포병대를 동원하여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전투에 대비해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치명적인 창끝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미국 15보병사단의 군인들입니다. 이제 칼슨 대위, 여러분의 부하들에게 연설하세요. 칼슨 선장이 앞으로 나왔다. 남자 여러분, 우리는 짐을 싣고 사우스 캠프로 이동합니다. 도착하자마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지정된 차량으로 이동하세요. 남자들은 다시 짐을 싣고 사우스 캠프로 달려가 더 많은 농장과 탁 트인 풍경을 지나 광활한 남동쪽 기동 지역으로 들어갔다. 지형은 수천 에이커의 씹힌 땅, 팬케이크와 같은 평평한 땅, 거친 산악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좁은 비포장 도로를 따라 사우스 캠프로 운전하면서 차량은 캠프 후지 맥레어로 돌아가는 듀스 호송대와 함께 기어갔다. 지나가는 군인들은 사단의 휘장을 자랑스럽게 달았다. 노란색 노름한 방패의 대각선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지르는 단색 검은색 띠가 있었다. 검은색 순종말의 머리가 방패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자랑스럽게 놓여 있었는데 일기병사단의 휘장이었다. 3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군인들은 더러워졌고 수면 부족으로 틀림없이 피곤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흥분했다. 고통과 괴로움이 명예의 상징이 되는 불쾌한 시련을 겪은 후에 패배한 얼굴처럼. 제1기병연대의 2.5톤짜리 2인승 전차가 지나가자 군인들은 서로 마주보며 야유하고 소리치고 반대편을 도발했습니다. 야, 멍청한 놈들아. 15연대가 브라우닝 자동 소총으로 100야드 떨어진 산의 엉덩이를 맞출 수 없다고 들었어. 일기병사단의 병사 중 한 명이 동료들의 기쁨에 소리쳤다. 아, 그래. 소문에 따르면 제1기병대는 겁쟁이 무리라고 해.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걸 알았지. 유진이 비웃으며 그의 트럭에 탄 군인들을 기쁘게 했다. 잭은 야크를 하는 군인들 옆에 나무 벤치에 앉았고 바깥 공기가 그의 얼굴에 상쾌하게 불었습니다. 그는 몸을 구부리고 남자들의 수다를 반쯤 듣고 매우 즐거워하며 또 다른 스케치를 작업했습니다. 두 친구의 얼굴을 만화처럼 캐리커처로 그린 것입니다. 각 남자의 표정은 크게 보이도록 만들었고 얼굴은 왜곡되고 익살스러웠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는 이 순간을 그런 식으로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